거부하려 해도 거부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특히 기술 발전과 속도를 보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AI는 어떠세요? 또 로봇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오늘은 이 두 주제를 아울러서 이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퀄컴을 거쳐서 현재 LG전자에서 차세대 로봇 플랫폼을 연구하고 계신 분입니다. LG전자 김용재 상무님과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반갑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람이랑 친해지려고 하면 이 사람의 현재도 중요한데, 이 사람의 지난 날과 또 앞으로의 날은, 또 계획은 이런 걸 좀 여쭤보게 되면 더 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상무님이랑 그렇게 얘기해 볼 건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중간에 정정 뭐예요, 상무님? 그게 친해지려고 네. 하려다가 네. 우리가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거리감을 유지를 하면서 좀 따뜻한 느낌으로 그러면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소개를 좀 드렸지만 애플을 지나오셨잖아요. 근데 저희 이 유튜브 채널 구독자님들이 애플을 투자로서도 그리고 많이 바라보고 계신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애플에 계셨으니 일단 언제 근무를 하셨었죠? 저는 2009년 10월에 입사를 하고 2017년 그때도 10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왔습니다. 한 8년. 그때가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8년인데 전반 4년은 잡스가 살아있을 때, 후반 4년 잡스가 죽은 다음. 사실 애플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혹여 모르더라도 아이폰을 쓰고 있다면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와 그리고 그가 살지 않고 있는 이 현재를 그 기점을 많이 삼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혁신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 상무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대로 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요? 잡스 말고는 없어요. 잡스는 애플은 왜 잡스의 회사였고, 잡스가 죽고 나서는 잡스를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애플에 조인하지 않겠죠. 자기가 스스로 회사를 만들든가 하지. 저도 솔직히 애플 나온 이유가 그거죠. 잡스가 죽고 나서 심하게 말하면은 아주 큰 아이폰이라는 이따만한 그냥 케이크를 딱 놔두고 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케이크를 어떻게 먹을까? 폴리틱스가 너무하고 특히 중국인들 뭐 인도인들이 되게 많은데 한국인들은 거기에 거의 존재감이 없죠. 그때까지는. 아니 일단 구성원들은 거의 그러니까 조직 분위기가 그냥 그렇게 정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 애플의 혁신이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계기가 됐을까? 그러니까 그 잡스 같은 성자가 없기 때문에? 끌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조인하기 전에도 저도 솔직히 좀 나중에 조인한 사람인데 그 전에는 훨씬 심했대요. 모든 미팅의 시작이 스티브 셋. 거의 전 직원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의 수족처럼 그렇게 일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처음에 들을 때는 되게 이렇게 뚜가시 같이 느껴져서 기분 나쁠 텐데 그 익숙해지거나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나면 되게 감동을 받게 돼요. 저는 그래서 상당히 좋았어요. 애플 때. 잡스 살릴 때 되게 좋았어요. 잡스도 지적을 했지만 모든 회사는 기본적으로 관료주의가 난무하게 되고 대기업이 되면은 인간의 습성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혁신을 하다가도 생각이 안주하게 되고 대기업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망해버리고 다시 회사를 하나 만들든가 새로운 회사니까 또 새로운 혁신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위에 강한 리더가 한 명 있어가지고 제가 애플에 있을 때 그 애플을 뭐라고 그랬냐면 we are a big startup 그랬거든요. 우리는 계속 스타트업 같은 아무리 커지더라도 스타트업 같은 스피릿을 유지하겠다. 강한 리더가 있어서 거기서 벗어날 것 같은 사람을 쳐내는 강한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개인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 이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일해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폴리틱스가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파이가 너무 커서 그래요. 파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만큼만 먹어도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 파이를 키울 필요가 없는 거죠. 스타트업일 때는 파이가 요만하니까 일단 내 파이를 키우려면 회사의 파이를 키워야 되거든요. 다음 달 출시해야 되는데 사장이고 뭐 과장이고 뭐 승진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뭐 회사가 망해버리는데 그죠?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파이가 너무 크면 이미 그냥 자기 자리만 보존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그것도 엄청 크기 때문에 처음에 혁신을 해서 커지다가도
다운턴을 갈 수밖에 없다. 95년도 네. 인터뷰에서 이런 게 나와요.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기보다 솔직히 정확히 말하면 감명을 받은 게 아니고 저는 굉장히 의식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쉽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그 인터뷰를 보고는 반박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건 진짜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유튜브에 네. 전투의 절반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보시면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이 두 가지 조건이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이 이 성장 곡선을 계속 그리기 위한 1번 일단 조직이 매너리즘에 빠져도 그것을 아예 뒤엎고 새 판을 짜든지 두 번째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거 두 가지였는데 사실 애플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팀 쿡이 과연 그 잡스 같은 사상과 철학을 직원들에게 정말 영향력 있게 뽐내느냐. 그거에 봤을 때 좀 의문부호를 제가 봤을 때 상무님께서는 띄우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근데 궁금한 자꾸 건 애플 디스하게 되는데 디스하게 되는데 저희 오늘 허심탄회하게 저기- 말씀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잡스가 있을 때는 전 직원한테 이메일을 보낼 때가 있어요. 예? 팀 하고 시작해요. 음. 팀 해가지고 되게 짧은 이메일을 보내는데 굉장히 감명 깊어요. 오늘 우리가 시가총액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어섰다. 주가라는 게 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거지만 이거는 내가 조금 메모러블한 모멘트라고 생각해서 보낸다. Get back to work. 뭐 딱 이렇게 보내요. 짧게. 네. 팀쿡도 이제 CEO가 되고 나서 이메일을 보내는데 네. 그건 이제 그런 감흥이 별로 없죠. 그냥 이렇게 매출이 얼마였고 이익이 얼마였고 뭐 어쩌고 오퍼레이션한 CEO. 딱 파일을 만들어주면 잘 파는 사람이 오퍼레이션 잘하는 사람이 시드쿡이고 파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거죠. 제가 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시 찝었냐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애플의 더 이상의 혁신이 너무 이 혁신의 속도도 늦는 것 같고 특히나 AI 전략에 있어서도 늦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이번에 사실 아이폰 17 시리즈가 잘 안 팔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계속 원하는 방향대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지 뭔지 제가 판단은 잘 못하겠는데 아직까지 애플의 매출 한 60, 70%를 차지하고 있는 아이폰이 꽤 잘 팔리고 있어요. 근데 요것과 봤을 때는 그래도 애플이 뭔가 반전했을 여지를 아직은 갖고 있지 않을까. 그 기회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거를 궁금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 반전의 기회는 없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제가 말한 것 중에 하나는 맞았고 하나는 틀렸는데 하나는 애플이 새로운 제품을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맞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거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두 번째는 제가 솔직히 폼팩터가 이런 스마트폰에서 웨어러블 같이 이런 다른 걸로 바뀌면은 그러면 이제 애플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왜냐면 이거 솔직히 들고 다니기 무겁잖아요. 무겁고 넣으면 엉덩이 결리고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들고 다니기 귀찮단 말이에요. 한 10년에 바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 바뀌더라고요. 지금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뭐 아이폰 17을, 88을 어떻게 만들더라도 계속 팔릴 거라고 생각해요. 판이 바뀌기 전까지. 근데 지금 웨어러블 기기 말씀하셔서 메타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겠네요. 메타가 지금 메타 같은 스마트 글라스로 제일 좀 빨리 치고 나가고 있지 않아요? 그냥 만든다고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고 그죠? 진짜 리플레이스가 될 만한 걸 만들어야지 네. 진짜 리플레이스가 되는 거지. 만들었다고. 그리고 어떤 후속 회사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쪽에 포커스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스마트폰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판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뒤쳐졌다고 생각하면 레드오션에서 어떻게 뒤지고 볶고 하는 것보다 판을 바꿔가지고 얘를 사버리면 얘는 살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게 가장 좋죠. 그런 면에서 어쨌든 현지에서 계속 일을 하셨고 또 산업 현장에 계속 계시니까 내가 그래도 이들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좀 주시하고 있다. 여기는 그래도 좀 다른 행보가 엿보이는데 이런 데 있으세요? 창업자가 살아있는 회사에 주목을 합니다. 애플도 만약 잡스가 살아있었다면요? 실리콘밸리의 큰 회사 빅테크들의 CEO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무슨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비즈니스맨도 아니에요. 디자이너도 아니에요. 사상가지 사상가. 돈 때문에 일하지 않아요. 사상이 뚜렷하고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 사상으로. 그런 회사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테슬라, 머스크의 테슬라. 젠슨왕은요? 텐슨왕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제프 베이조스, 저커버그 등등. 그런 사람들은 돈이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있는데도 귀중해하지 않단 말이에요. 인류를 생각하고 다른 큰 뜻이 있어요. 왜냐? 자기가 보기에 이걸 해야 될 것 같거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걸 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힘들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이 되는 거죠. 잡스도 죽기 전에 하루 전에도 막 회의한 거 아시죠? 그 차세대 아이폰. 네네.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단 1초라도 살아있다면 이거를 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if 내 생명이 붙어 있다면 그런
그러면 이 일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뭐 이런 느낌. 네. 로봇처럼. 이해가 됐습니다. 네. 네.